엄마, 100억 가진 사람이 이 정도도 아까워해요?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웠다. 통장을 손에 쥔 채 당당하게 서 있는 딸의 모습에 온몸이 떨렸다. 은지야, 너 정말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몫이 될 건데 미리 좀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순간 손이 저절로 올라갔다. 탁! 뺨에 닿은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은지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엄마, 저를 때리세요? 현관에서 며느리 지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내 안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60년을 살면서 내 딸에게 손을 든 것은 처음이었다. 눈앞의 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후의 선택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끝까지 들으면 당신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은지는 결혼해서 독립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말의 아침 공기는 벌써 겨울 냄새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한층 조용했죠.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은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더군요. 엄마, 오늘 아침에 잠깐 들를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지가 집에 오는 건 2달 만이었거든요.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찾아온다니 반가우면서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서둘러 냉장고를 뒤져봤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려 했는데 김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미역국을 준비했죠. 아침 식사라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8시 반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은지라면 벌써부터 큰 소리로 인사를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신발 벗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은지야? 거실로 나와보니 은지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입술 색깔도 유난히 붉어 보였어요. 엄마.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는 곧바로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은지라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그날의 모습은 어딘가 급해 보였어요. 아침 먹고 가렴. 미역국 끓였는데. 아, 엄마. 화장실 좀 쓸게요. 은지는 내 말을 자르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평소 은지는 집에 오면 편안하게 슬리퍼를 끌며 걸었는데 그날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을 쓴다고 했으면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방 화장대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통장, 인감, 보험증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모든 재산 관리를 혼자 해야 했는데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두는 게 편했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1번, 2번, 3번. 각각의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쓴다던 은지가 왜 화장대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은지가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안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화장실을 쓴다던 딸이 서랍을 뒤지고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렸어요. 은지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내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정확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정기예금 통장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아 내 이름으로 바꾼 그 통장 말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은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당황한 듯 하면서도 이미 준비된 변명이 그 눈빛에 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무게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아침의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통장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 얼굴에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뭔가를 재빨리 계산하는 듯한 표정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빌려 쓰려던 거야.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은지는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은지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때도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1,000만 원을 가져갔었죠. 곧 갚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내 딸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 저번에도 그랬잖니. 또 통장을 뒤질 줄은 몰랐다.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들킨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그때 그 돈으로 사업이 잘 풀렸잖아요. 결국 다 잘 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돈을 빌려간 것과 사업이 잘 풀린 것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약속했던 돈도 갚지 않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은지야, 엄마한테 허락도 없이 통장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니? 내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은지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이 어딘가 공격적으로 느껴졌어요. 평소 순하던 은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100억 가진 사람이 이 정도도 아까워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100억? 은지가 어떻게 그 액수를 알고 있는 걸까요? 남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동안 은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은지야, 너 어떻게 그 돈 액수를... 엄마, 저도 이제 성인이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정도는 알 수 있죠. 은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마치 내가 소량하게 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은지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이유, 화장실을 쓴다며 안방으로 향한 이유, 그리고 서랍을 뒤진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은지야, 너 진짜로 엄마 돈이 목적이었니? 물어보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은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엄마, 왜 그렇게 표현해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 상속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상속받을 권리.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은지는 상속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은지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여겼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은지야, 엄마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이야기를 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미리 좀 받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몫이 될 건데.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 몫이 될 것.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은지야, 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섰어요. 내가 키운 딸이 내 품에서 자란 은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마 자신이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이 드러난 후였거든요. 엄마, 그게 아니라. 은지야, 그만해.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의 변명이 계속될수록 상처만 깊어질 것 같았거든요. 화장대 앞에 놓인 서랍들이 아직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은지가 뒤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내 개인적인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통장 내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지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길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통장을 받아든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성애가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신뢰가 부서지는 소리였을까요? 은지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반찬 가져왔어요. 며느리 지영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통장을 재빨리 품속에 숨겼어요.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평소에도 이런 짓을 자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지영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는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평소라면 동생 지영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영아, 거기 있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아직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지영이 안방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안방 입구에 지영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용 김치하고 멸치볶음 만들어 왔어요. 아, 언니도 왔네요. 지영은 은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 지영아. 너도 왔구나. 은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지영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영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그냥 바쁘게 지내지. 그 순간 나는 두 사람의 대비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지영은 진심으로 은지를 반가워하고 있었지만 은지는 지영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행동이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좀 더 따뜻하게 입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친딸이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영이 이 집에 찾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를 챙겨주었다는 것을요. 주말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간병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반면 은지는 어땠을까요?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고 그마저도 용돈을 받아가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다. 내 말을 들은 은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질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아, 언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은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영을 돌려보내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어요. 언니, 무슨 급한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너무 개인적인 거라. 은지의 말이 점점 어색해졌어요. 거짓말을 지어내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이 안방을 둘러보더니 화장대 쪽을 바라봤어요. 서랍들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뭔가 찾고 계셨어요? 지영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은지의 행동을 지영에게 말해야 할까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냥 좀 정리하다가. 내 대답은 애매했어요. 은지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이 화장대로 다가가더니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서 해주는 지영이었어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곳에 두시라고요. 지영의 말에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아, 그런 건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지. 너무 참견하지 마. 은지의 목소리에는 낯선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지영에게 했던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지가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은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더욱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한쪽에는 1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며느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돈을 위해 몰래 통장을 훔치려 한 친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혈연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한 걸까요? 지영아, 오늘 고마워. 반찬도 가져다 주고. 내 말에 지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뭐려? 당연한 거죠. 그럼 저는 부엌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 놓을게요. 지영이 안방을 나가자 은지와 나만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영이 가고 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은지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일로 인해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났거든요. 은지의 진심, 지영의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의 착각까지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은지가 품속에서 통장을 꺼내더니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 모습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이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안방에는 다시 은지와 나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은지가 화장대 앞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자세였어요. 엄마, 지영이가 너무 오지랖이 넓지 않아요? 은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지영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그대로 드러난 말이었어요. 은지야, 지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은지의 말이 너무 배은망덕하게 들렸거든요. 엄마도 알잖아요. 지영이가 계속 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거. 마치 자기가 친딸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은지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영이 참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건데 은지는 그것조차 시기하고 있었어요. 은지야, 지영이는 진심으로 엄마를 챙겨주는 거야. 너처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말에 은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핵심을 찔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사랑한다고? 통장을 몰래 가져가려는 게 사랑이니? 은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지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지영이도 결국은 재산이 목적 아니에요? 친딸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지가 지영의 진심마저 의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지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엄마만 모르는 거예요. 지영이가 얼마나 계산적인지.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여온 응어리, 은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지영을 향한 고마움이 모두 뒤엉켜 올라왔어요. 내가 너 같은 딸을 키우려고 60년을 살았니?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지가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어요. 아마 내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을 거예요. 엄마. 은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탁! 뺨에 닿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지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눈이 크게 떠진 채로 뺨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손을 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 역시 내 행동에 놀랐습니다. 평생 은지를 때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부엌에서 지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급한 발걸음 소리가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당황해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를 때리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안방 입구에 나타났어요. 우리 모녀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지영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가 딸을 때린 모습을 보여준 게 부끄러웠거든요. 지영아, 괜찮다. 그냥 좀 얘기하다가. 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은지가 일어나더니 거울을 봤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엄마, 저 이제 진짜 서운해요. 은지의 말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서운하다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해보면 서운한 건 엄마야. 저는 급해서 그런 거였다고요. 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은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어요. 그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세요. 지영아, 너는 신경 쓰지 마. 은지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영을 향한 적대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화장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은지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내가 키운 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은지가 가방을 들더니 안방을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살기 힘들거든요. 살기 힘들다. 그 말이 마지막 일침이었어요. 마치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은지가 안방을 나갔습니다. 곧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 내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은지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막이 귓속을 채웠어요. 나는 여전히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은지를 때린 그 손이 아직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내 딸에게 손을 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아마 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어요. 미안하다. 이런 꼴을 보여서.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딸을 때리는 모습을 보인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이겠어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어요. 마치 친딸이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죄송해요,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아, 내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은지인데. 어머니가 속상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울컥했습니다. 혈연관계도 아닌 지영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데 정작 친딸인 은지는 돈만 밝히고 있었으니까요. 지영이 화장대 위에 놓인 휴지통에서 휴지를 꺼내 내게 건넸어요. 그 손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소에도 늘 그렇게 나를 챙겨왔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영의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은지의 행동을 지영에게 말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은지가 통장을 가져가려고 했어. 내 말에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지영은 나를 비난하거나 은지를 욕하지 않았어요. 대신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지가 20살 때 처음으로 내게 거짓말을 했던 날이었어요.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실망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컸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은지의 거짓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용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큰 돈까지 노리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싶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은지를 잘못 키운 걸까?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지영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은지가 저렇게 변했을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영의 말이 마음의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지영이 일어나더니 화장대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어지럽혀 놓은 서류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피보다 진한 정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밤을 새울게요. 지영아, 그럴 필요 없어.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지영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은지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은지를 때린 것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지영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드셔보세요. 지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밥숟가락을 들 기운이 없었지만 지영을 위해서라도 한 숟가락씩 떠먹었어요.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그런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지영은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내가 먹어야 할 약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해주었어요. 지영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주니?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혈연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는 친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지영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지영이 친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지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픈 기억을 건드린 것 같아 미안했어요. 미안해, 괜한 얘기를 했네. 아니에요. 오히려 어머니 덕분에 그 빈자리를 많이 채울 수 있었어요. 지영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예요. 나는 딸 같은 존재가, 지영은 어머니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면서 은지를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은지가 변했을까 곰곰이 되짚어 봤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가끔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도 하고 평범한 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10만 원, 20만 원씩 가져갔죠. 그때는 딸이 힘들어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커졌어요. 1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1000만 원까지.
항상 급하다는 핑계였지만 갚겠다던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지영은 어땠을까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명절 때면 용돈을 드린다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지영이 드리는 용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하면 서운해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영은 내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혈압약을 깜빡하면 전화해서 확인하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간병을 해준 적도 있었어요. 은지는 내가 아파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을 때도 많았어요. 나중에 안부를 물으면 몰랐다고 하거나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비교해보니 선명해졌어요.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지 말이에요. 혈연관계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은지의 이기심, 지영의 헌신, 그리고 내 자신의 착각까지. 그날 밤 늦게 나는 침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해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유언장 초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변호사와 상의해서 작성해둔 것이었죠. 당시에는 당연히 은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랐어요.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니 내용이 너무 단순했어요. 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한 줄짜리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10년 전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친딸보다 더 효도해준 지영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혈연관계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게 맞을까요? 반대로 은지는 어떨까요?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후회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더 생각해 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며칠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지영이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은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언니가 또 오시면 제가 없을 때 혼자 만나지 마세요. 왜? 그냥 조심하세요. 지영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유언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난 후 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오늘 혼자 나갈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 수 있어. 저녁에 보자. 지영이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이 일만큼은 혼자 해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봤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은지는 몇 번이나 돈을 가져갔을까요? 정확히 계산해 보니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빌려간다고 했지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영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돌봐주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외로우면 함께 있어주고, 심지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주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전에 남편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던 그 변호사였어요. 나이가 좀 들었지만 여전히 신뢰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갑작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상황이 바뀌었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자산 규모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 나열해 보니 생각보다 많았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은지가 말했던 100억은 과장이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수혜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 은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뒤뚱뒤뚱 걸어와서 엄마라고 부르던 모습, 아플 때 내 품에서 잠들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몰래 통장을 훔치려 했던 은지, 지영을 시기하며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듯한 표현까지. 며느리 김지영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변호사가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친딸이 아닌 며느리를 수혜자로 정하는 게 의외였을 거예요. 확실하신가요? 네, 확실합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지영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일이 드디어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딸분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는 건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맞을까요? 작은 통장 하나만 남겨주세요. 500만 원 정도로. 알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지영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예금, 주식, 보험금까지 모든 것을요. 서류 작성이 끝나갈 무렵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민한 결정이었거든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리고 있던 무거운 돌을 치운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결정이 알려지면 지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은지는 어떨까요? 분명 화를 낼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는 걸 알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했어요. 마치 내 결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점심 맛있는 거 해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 짧은 문자에서도 지영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그냥 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왔어. 좋은 일이었나 봐요.
지영은 더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웠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지영의 것이 될 거예요. 그때 지영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궁금한 건 은지의 반응이었어요. 언젠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 크게 화를 내며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어요. 은지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지영은 여전히 매일 찾아와 나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어느 날 지영이 마당을 쓸면서 물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내 마음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 대답에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내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은지는 그날 이후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아마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편이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은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언제 또 돈을 가져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산책 나가실까요? 지영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들어 바깥 공기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면서 지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있어서 든든해. 지영이 내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은지가 언제 올까, 무슨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영과의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말이에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내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지영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그날 밤 침실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은지를 생각해도 이제는 미움보다 고마움이 더 컸어요. 은지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혈육이라는 이름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영의 진심, 나 자신의 착각,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까지. 며칠 후 지영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저희 부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영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정말이니? 축하해. 네,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지만요. 지영의 얼굴에 행복한 빛이 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네.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외할머니.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평안하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지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유언장 내용을 알게 되면 큰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거든요.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 말이에요.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어요. 이번 사연은 혈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이기심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을 돈으로 재단하려 했던 친딸과 10년간 한결같이 진심으로 모셔온 며느리.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정이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아닐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가족이 아니어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더 소중한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